자, 부동산 분류 대표 일단은 토지하고 건물을 했는데 건물만 단독 거래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토지하고 건물이 같이 거래되면서 비중이 높은 게 뭐예요? 주택이란 겁니다. 그래서 주택법을 좀 분류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토지 분류 들어가 보니까 양가 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되는 법률상 지목에 따른 분류로 되어 있죠. 요건 참이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2차 과목에서는 중요합니다만 우리에게서는 몇 가지만 좀 살펴볼 겁니다. 일단은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 2차 과목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우리 그 번지, 지번이 보여진 토지를 필지라 그래요. 필지. 이따가 나옵니다만 필지. 그럼 필지는요. 제목을 붙여야 돼요. 제목을. 그걸 지목이라 그래. 지목. 근데 문제는 과수원 이렇게 하면 글자가 3개죠. 그럼 요걸 지번 옆에다가 과수원 이렇게 하면 공간이 너무 부족해. 그래서 부호를 뭘 쓰냐면 한자만 써요. 한글 한자만. 과수원 같은 건 첫음이 과죠. 과 이렇게 합니다. 과.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번호를 임의로 붙였습니다만 24번까지가 모두 다 첫자를 쓰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둘째 음절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자, 25번 보면 주차장이라는 게 있죠. 그럼 이 주하고 10번 보면 주유소 있죠. 이게 충돌해. 그래서 주유소는 그냥 주하고 주차장은 차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19번에 공원이 있는데 26번 공장용지 있죠. 그래서 공원은 공하고 공장용지 장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하천은 의미 전달을 위해서 하변 이렇게 해요. 천변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는 천 이렇게 합니다. 천. 그 다음에 유지하고 유원지가 또 충돌해. 그래서 유지는 16번에 있고요. 28번에 유원지 원 이렇게 합니다. 차장 천원, 짜장 천원. 지금도 1,000원짜리 짜장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짜장이 한 접은 딱 들으면 없대. 그릇도 이만하고. 그러니까 간식이지 그것은 식사로가 아니라 1,000원짜리 짜장 그거 먹어서 배가 부르겠어요? 그거 6개 먹어야 되나? 그럼 6개 사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 양이 많으면 뭐 싼 편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차장 1,000원, 짜장 1,000원. 오케이? 그리고 이따 써먹을 게 하나 있어요. 8번이 뭐죠? 대죠, 대. 이따가 볼 겁니다. 자, 양걸 2번 국토기밀 법률상의 분류. 여러분 그 공법에서 배우는 내용이죠. 거기서 보시고요. 자, 3번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있나요? 여기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택자를 좀 조심해야 합니다. 택자가 집택자입니다. 택지할 때. 그래서 이제 이 택지가 방금 제가 뭐라 하냐면 이걸 집택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한자를 표현할 때 이 앞에 있는 걸 뜻이라고 그러고요. 이걸 음이라 그래요. 소리를 내는 걸 택 이렇게 하니까. 근데 집이란 표현이 붙어 있으니까 용도가 주거 용도로만 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옛날에는 한자로 건물은 다 집이라 불렀어. 택, 집택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건물은 다 뭐라 불러? 집. 그랬다니까, 집. 건물은. 그래서 이 집은 건물을 의미하지 주거 용도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간혹 이제 그렇게 오해하신 분이 있습니다. 택지는 건축 물가나 건축 가능한 토지를 말하기 때문에 주상공이 다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 대라는 표현이에요. 대. 자, 이 대자가 집대자입니다. 집대. 자, 뜻은 뭐고요? 집. 음은 대. 자, 그러니까 여기서 주거용지를 쓰는 거죠? 아니라고 뭐 아까 이거 봐, 여기 읽어봐. 아니 어떻게 두 줄 내려왔는데 그러냐? 한자는 집을 건물을 의미한다니까? 좀 전에 가르쳐 줬잖아. 뭐 전국적 현상이니까 제가 참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을 집은 건물을 의미한다 생각하시면 돼. 예전엔 다 집을 건물이라 건물은 다 집이라 불렀어 그냥. 이런 게 있고 또 이런 게 있어요. 대지라는 게 있어요. 대지. 자, 여기는 지자가 안 붙었죠? 여기는 지자가 붙었죠? 달라. 아까 우리 8번이 지목이 되었죠? 지목입니다. 지목. 지목으로 쓰일 때 표현이고 이건 건축법에서 쓰는 거예요. 건축법에서. 그럼 대지를 먼저 설명해 버리겠습니다. 대지는 건축 가능한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살펴봤던 택지하고 유사해. 이게 주상공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라고 했을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지목을 대 이렇게 하게 되면 저 대 안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먼저 여러분 그 교재에
9번 봐봐요. 공간정보 구축력. 학교용지 나와 있나요? 학. 주유소용지는 주. 창고용지는 창. 아까 우리 공장용지는 뭐 하기로 했어요? 26번? 장.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요 대는 그 용도가 주거용지이거나 기타의 사업용지. 따로 언급하지 않는 거 뺀 기타의 사업용지. 그러니까 뭐예요? 자, 이런 거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뭐 학교용지라든지 창고용지라든지 결정적으로 공장용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그러니까 얘기는 그렇지가 않아. 다 들어가. 여기도 다 들어가고 둘은 유사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understand?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한자가 약간 다른데요. 저 대자를 보면 이렇게 생긴 놈이 있어요. 한자를 보면 아까 이 대는 흑토가 들어갔죠? 애기가? 근데 이게 뭐가 들어가? 옷의가 들어가 있어. 옷의. 그럼 이걸 자루대라고 합니다. 모르겠으면 부대자루라고 기억하세요. 대. 네, 그래서 이것은 자루대자입니다. 자루 모양의 토지를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자,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이 토지가 지금 도로하고 일부만 접해 있어요. 다른 말로 연접돼 있지 못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연이어 접해 있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접해 있지 않죠? 이런 토지라고 표현도 하고요. 좁은 통로로 연결돼 있다 이런 표현도 하고, 자룡이다, 자루 모양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토지를 자루대자 써서 대지 그래요. 전 정상적인 토지보다 되게 가치가 낮겠죠. 그래서 감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가. 자, 이렇게 해서 대지와 관련된 거 좀 말씀드렸고요. 이제 부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지는 가장 포괄적 용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어떤 용도를 제목에다 붙여요. 앞에다가. 학교부지, 도로부지, 철도부지, 하천부지. 여러분 학교부지는 건물 짓겠죠? 그러나 철도부지나 하천부지, 도로부지 여기를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건축할 수 없는 토지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 부지. 그러니까 부지가 가장 큰 개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있는 그림을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림을 보니까 주거용지, 상업용지까지 가게 되면 지목이 대인 거고요. 공업용지까지 포함한다면 택지 또는 대지라 볼 수 있는데, 건축할 수 없는 토지까지 포함하기는 더 넓은 개념으로 부지란 말을 쓸 수 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부지가 부질없이 가장 큰 놈입니다. 물고기 중에 부실이라고 있어요. 등치만 크고. 그 다음에 공업용지를 포함하게 되면 택지 또는 대지라고 하는데, 대보다는 큰 개념이죠. 글자가 하나 더 많잖요. 대보다 대지는 이해되지? 야, 재미없다. 응? 아직도 그 코로나 때문에 위축돼 있습니까? 이제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죠? 와, 진짜 야, 너무 좋은 것 같아. 우리나라 너무 좋은 나라야. 자, 내려가서 이제 건부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부지. 뒤에 건물이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리지 마세요. 자, 이제 우리 건축물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나눕니다. 건축물이 있으면 건부지라고 하고요. 건축물이 없으면 나지 그래요. 그러니까 나자가 벗을 나자예요. 나치할 때 나자입니다. 그럼 건부지 봐요. 이겁니다. 잘 봐요. 여러분 혹 있잖아, 혹. 만약에 내 얼굴에 혹이 달렸다. 그럼 불편하겠죠. 아, 혹이 도깨비 방망이하고 바꾸든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지든 상관없이 세수할 때 불편하잖요. 건부지는 무조건 혹 달린 토지라고 생각하세요. 적어놔요. 건부지 뭐라고요? 혹 달린 토지. 혹 붙은 토지 해도 좋고 혹 달린 토지. 그러면 그 혹이 어떤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토지를 이용하는 데는 제약이 있어. 혹이 달려 있으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되게 가치를 낮게 평가받아요. 그래서 이런 건부지는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건 뭐라고 하냐면 건부감가 그럽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부감가라는 표현도 거의 30년 만에 처음 나왔어. 계속 안 쓰다가. 건부지는 건부감가가 많습니다.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건부증가는 없느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건부증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들어봐요. 이런 경우입니다. 매우 드문 경우인데, 예전에 이 토지가 개발을 제한한 지역이 아니었어.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여기다가 이제 건물도 짓고 뭐 식당을 운영하고 칼국수도 팔고
매운탕도 끓여서 팔고 그러고 있는데 정권이 바뀌더니 이 지역을 전체 근처를 개발을 제한해버립니다. 그럼 다른 사람은 건물을 지을 수 있나요? 안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이미 건물을 가지고 있죠. 이미 건물인 이 토지는 오히려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수도 있다. 예외적인 겁니다. 매우 드물어. 그래서 대개 보면 뭐 수용해버린 경우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건부 증가가 없다 그러면 틀려요. 항상 건부 강가다 틀려요. 그러나 대부분 건부 강가다 그러면 맞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건부지는 그래서 건물 혹이 붙어있지 않는 토지 나지보다는 대개 어때요? 채용의 기대가 낮은 편이다 그러면 O 그러면 돼요. 알았습니까?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건부지 평가액은 나지 가격을 상한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도 오해야. 항상 상한이다. 그 말은 아니고. 알았습니까? 상하는 경우. 이걸 넘어서기 좀 힘든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이제 나지는 이제 둘로 나누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기준이 아니고요. 일본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 보면 갱지하고 저지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갱자가 다시 갱자. 저자가 낮을 저자인데 여러분 대한민국 영토는 공법상 규제를 안 받는 토지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 공법상 규제를 안 받으면 그건 우리나라 토지가 아니지. 후쿠시마지. 대마도지. 안 그렇습니까? 독도는 규제를 받지. 그러니까 공법상 규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되는 토지가 없어요. 다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따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은. 사법성 제한이 있느냐 하면 사법성 제한. 자, 여러분 제한물권 들어봤어요? 네. 그런 거. 예? 그러니까 영유물권, 뭐 담보물권 뭐 이런 것들 말이에요. 아까 했었잖아요. 네. 자, 지상권이나 무슨 지역권을 내 토지에 누군가가 설정해서 가지고 있어 권리를. 그럼 비록 내 토지가 건물이 없고 낮은 상태이지만 여기 이 토지를 내 마음대로 못 쓴다니까. 이 토지를 건물이나 수목을 관리하기 위해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지상권이나 자신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지역권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등이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그런 권리 등이 있다면 낮은 수준의 토지에서 저지를 하고 없다면 다시 쓸 수 있다 해서 갱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갱지 저지를 나누지 않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건축물 있는 토지는 건부지, 건축이 없는 토지는 나지 그러는데 별말이 없는 한 이걸 우리가 나지로 써요 그냥. 오늘 갱지 저지를 나누지 않고 정의 한번 봐볼까요? 5번 밑에 다이아몬드 11페이지 하단에 나지 우리나라 토지 건물에 그 밖에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성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오케이? 그래서 한 장을 넘겨보니까 우리나라는 나지를 무슨 정의를 사용한다? 경지 정의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오케이? 네. 우리에게 뭐 경지 저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사실은 예전에 초창기에는 한번 냈어요. 저지를. 10회 이전 정도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은 그때는 뭐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까지 아니어서 발전이 그래서 일본 걸 좀 냈는데 지금 내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중에 이제 필지하고 획지. 자, 우리 필지, 획지 좀 보도록 해야 되겠네요. 잘 봐요. 이 필자가 부필자예요, 부필자. 한자 안 써도 되겠죠? 네. 그러니까 봐봐. 대나무 들어있고 밑에 탁 왠지 이거 붓같이 보이지 않아요? 예전에 저기 붓에다가 솔 달았잖아요. 그러니까 봐봐. 그 필자 보면 위쪽에 대죽자가 있고 그림 보면 알겠죠? 네, 그래서 제가 한자를 쓰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필지는 예전에는 내 토지가 여기까지야 이렇게 표시했을 때 그 인쇄술이 발달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해요? 종이에다 붓으로 그렸다고 여기까지 그림 그려가지고 여기까지 내 토지. 권리를 나타낼 때 권리 구분하기 위해서 이 필지 개념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행이 그대로 쓰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수는 있겠죠. 우리가 감정평가를 할 때 한 필지지만 가격 수준이 다를 수도 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좋은 영역도 있고 나쁜 영역도 있으니까. 그래서 가격 수준에 따라 획을 그은 걸 획지라 그래요. 획지. 그렇게 이제 염두에 두고 한번 봐봅니다. 우리 지번이 부여되어 있다 그럼 뭐라 그래? 필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 했습니까? 지번이 부여된 토지는 지목을 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하나의 등기 등록단이
주의하겠습니다. 면적 단위가 아닙니다. 뭐 제곱미터당 번지를 보여주거나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법률상 개념이고요. 오른쪽에 획지 봐요.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 한 묶음 1단의 토지. 가격 수준을 기본으로, 이것도 면적 단위가 아니에요. 그리고 경제적 개념 옆에다 뭐라 적냐면 감정평가. 대표적인 감정평가입니다. 그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2번지 토지가 있어요. 여러분, 번지가 보이던 토지를 뭐라 부른다? 필지. 한 필지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한 필지. 근데 이 토지를 이렇게 상가로 주차장으로 이용했대요. 그럼 획지가 하나죠? 감정평가는 획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조금 있다가.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돼요?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24번지예요. 근데 평수가 너무 넓어. 그래서 앞쪽은 상가로 쓰고 뒤쪽은 주거용도로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필지는 한 필지가 맞는데 가격수에 비슷한 일단 돈이 두 개인 거죠? 이 획지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어때요? 해봐요. 자, 필지가 26번지, 27번지, 28번지 세 필지가 있는데 이거 지적돌 떼봤더니 전체가 아파트 한 동 아래에 바닥이 깔려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하고 가격수이 다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획지가 하나인 거죠. 획지가. 그럼 봐요.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를 할 때 부동산 물건은 이렇게 개별로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거 만들어 놨어요? 밑에 있죠? 개별로 평가 원칙이에요. 근데 봐봐요. 이거 같은 경우는 비록 한 개의 물건일지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면 따로 구분해 평가합니다. 구분평가. 요거 일처리 이용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나로 보고 평가하는 것을 일괄평가. 그래서 간접평가에서 배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거기서 또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후보지 이행지입니다. 후보지 이행지. 그래서 후보지는 예정지, 가망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자, 우리 감정평가에서 용도지역은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지역을 택지지역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택지역이라고 있죠?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 농지지역은 전지지역, 답지지역, 과수원지역 이렇게. 여기 용재림지역, 신탄림지역 이렇게 이제 나누고 있는데, 용재 했을 때 제가 목재입니다. 목재. 목재로 쓸 수 있는 나무가 있는 지역, 아름드리 있는 나무가 있죠. 여기는 땔감나무 신자에다 수탄자. 우리가 와신 상담할 때 이 신자예요, 이게. 응?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나눕니다. 잡목이 우거진 지역으로. 그건 좀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하냐면 이 밭이 이렇게 주택지역이 주거지로 바뀔 예정이래. 그럼 이 밭을 뭐라 하냐면 택지 후보지 그래요. 똑같은 밭인데 이게 논으로 바뀔 예정이래요. 그럼 답지 이행지 그래요. 이행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뭐라고? 후보지. 이렇게 작은 변화. 이렇게 아래서 변하면 이행지. 그래서 일단 작은 변화는 이자가 붙어요. 우리 머리에 살고 있던 예전에 작은 동물 벼룩 말고 이 있었죠? 이. 네, 그래 작은 변화 이렇게 하세요. 나도 힘들다. 둘 다 바뀐다 뜻이야.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후보전의 이행지는 용도 전환 전이나 중에 불리는 거지 전환이 끝나면 쓰지 않아. 국회의원 후보가 당선되면 당선자 또는 국회의원이라 그러지 국회의원 후보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해했나요? 네. 요즘 국회의원들 좀 이상한 국회의원도 있고 그래. 그러니까 잘 뽑아야 돼. 뭐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더라고. 응? 여하튼 간에 뭐 후보지 이행지 이렇게 했고, 근데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주의해야 될 게, 자, 이렇게 용도지역 상호 간에 그러면 큰 변화죠? 근데 잘 봅니다. 용도지역 내에 이러면 작은 변화인데 여기 안에도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간이라 말 여기 또 써. 그러니까 어디 또 지역 간 이런 걸 또 들어본 적이 있다 해서 무조건 후보지 그러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제가 이제 함정이 빠지지 말라고 그 정리해놨어요. 한번 봐봐요. 후보지, 토지 대부분 택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 이렇게 큰 변화. 이행지 들어가 봐요. 소분류,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내에서 딱 여기까지 좋았는데
그 다음에 지역 간 이 말이 나오니까 어머 후보지 그러면 안 된다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작은 변화인데 단 지역 내의 지역간이라는 표현의 주의 이렇게 친절한 책 봤습니까? 못 봤어요? 처음 봤어요? 자 8번 이제 법지하고 빈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이 법지란 것은 이런 거예요. 아니 소유권이 분명히 그 사람에게 있는데 활용실익이 없는 겁니다. 봤더니 봐봐요. 갑의 토지가 여기까지인데 이 부분을 쓸 수가 없어. 쓸 수가. 왜? 경사매를 이어서 옹벽을 설치하거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토지를 뭐라 하냐면 법지라 그래요. 법지. 법지. 갑의 소유가 맞는데 법조로만 소유할 뿐이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여러분 만조수위선 여기가 간조수위선 물이 빠져나가면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간석지라 그래요. 간석지. 근데 우리가 지적 공부 그러면 뭐 지적도 임야도 뭐 이런 걸 말합니다. 지적 공부를 떼봤더니 여기까지가 이제 지적 공부에 등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공부상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상이 등재도 안 돼 있는데 소유권을 말할 수가 없잖아. 누구 소유다 명시는 공부상에 있는 것들을 했겠죠. 그럼 여기는 지금 소유권이 안 나와 있네. 근데 바닷물이 여기까지밖에 안 들어오네. 이거 쓸 수 있겠네. 이것을 물가변자를 써서 빈지 그래요. 이제 큰일 났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법지는 법적으로 소유하고 있지만 활용실익이 없는 토지고 빈지는 법적으로 소유권이 없지만 활용실익이 있는 토지고 헷갈려 죽겠어 그냥. 그래서 자 거기 보면 법지 나와 있나요? 왼쪽에 봐요. 기억에 법지 소유권 있을 뿐. 여러분 소유권을 이야기할 때는 법으로 이야기하죠. 몇 거라고 해서 법대로 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빈지 소유권 인정되지 않는 이렇게 놨죠. 그 빈 밑에다 적습니다. 소유권이 비었음. 소유권이 비었음 이렇게. 그래서 빈지야. 남진의 노래 중에 빈잔이 있듯이. 원래 물가빈자요. 근데 그냥 그렇게 해요. 한자 알아서 뭐 하려고.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포락지 봅니다. 포락지. 원래 토지가 이렇게 있었어요. 강물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공부상 여기까지 딱 등재가 돼 있었어요. 공부가. 공부상. 근데 이 막 물이 이렇게 범람해가지고 이 부분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포락지라 그래요. 주의할 것은 포락지는 지적 공부상에는 나와요. 근데 현장에 가봤더니 흙이 사라진 거야. 그걸 포락지라 그래요. 그럼 저 어떤 걸 포락지라냐? 복원이 불가능할 때. 복원이 가능할 때 저런 말 안 써요. 쓸 필요가 없어. 여러분 지금 봐봐. 그 그림도 보시다시피 뭐 나무 15재 있고 뭐 논밭이거나 임하거나 이럴 건데 예? 근데 그게 무너져서 다시 원상 회복하려면 포크를 빌리는데 하루에 60만 원, 70만 원 해요. 그리고 흙을 어떻게 할 거예요, 흙을? 쌓는다고 됩니까? 계속 무너지는데. 그럼 축대를 만들어 봐. 돌 갖다 그 비용이 얼마야? 농지 평당 얼마 하는데? 포기하는 게 낫다니까. 오케이? 왜 복원이 불가능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강에 저기 다리 지나가다가 여자친구가 싸웠어. 하고 반지 그냥 던져버렸어 한강에다가. 그거 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인간의 능력을 생각하지 말고 실익을 따져봐야 돼요. 잠수부 동원하면 비용이 다이아몬드 몇 개 값 들어가. 금반지 찾으려고 그 돈을 써요? 잠수부 한번 동원해봐 돈이 얼만데. 여러분 그 세월호 때 그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잠수부들 와서 도와줬잖아요. 그 비용이 얼마짜리예요? 상상을 못해요. 사람들이 진짜 그러면 안 돼. 응? 어떤 분은 그 트라우마 때문에 고생하시다가 스스로 목숨 끊으신 분도 있어요. 잠수부 중에. 왜냐하면 너무 그 기억들이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그런 분도 많이 계셔요. 그런 사실 아실까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분들 희생을 소홀히 생각하시면 안 돼. 물론 그 자녀들 뭐 이게 잠수부 이거 한번 도입하는 게 진짜 돈 많이 든대요. 응? 아휴 갑자기 또 그런 얘기 가지고 마음이. 그래서 포락지. 그래서 집안이 절도돼 무너진 거. 이것은 복원이 불가할 때 쓴다. 그 다음에 이제 한계지라 나와 있죠. 한계지. 택지 중에 끝자락. 얼마 전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임지하고 농지 이렇게 쓰면 택지 중에서 이 끝자락. 이걸 뭐라 그래요? 한계지. 한계지.
그래서 이 다음에 한계 직가법칙 그렇게 배우시면 되고. 자, 문제는 요즘 이제 다크호스가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게 뭐냐면, 최근에 출시된 것은 8번하고 9번, 그리고 11, 12를 묶어요. 11, 12. 11, 12. 11번하고 12번. 그 둘을 이제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8번이라든지 9번은 해결이 돼. 근데 11번, 12번은 이거 헷갈립니다. 좀 조심해야 돼요. 최근에 등장한 게 또 소지. 이것도 이제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용은 다 알아야 되는데, 최근에 등장한 것으로 그게 좀 중요한데, 그 중에서 공지, 공한지, 유지, 휴한지, 여기 헷갈려. 이걸 좀 잘해야 됩니다. 오케이? 네, 자, 봐봐. 한자 보면 도저히 맞출 수가 없다니까. 한자를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공지, 공한지, 유희지, 휴한지 봐봐요. 비어있는 토지, 비어있고 한가한 토지, 놀고 있고 쉬고 있는 토지, 쉬고 있고 한가한 토지. 어쩌라고? 어떻게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 공지는 법률상 그렇게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건축법 할 때 법률 그러면 두 글자죠? 법률상 또는 뭐 강제 이렇게 해도 좋고요. 두 글자. 공지는 법률상 강제로 비워둔 토지가 공지예요. 그러니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이거 공법에서 건폐를 배우시나요? 네. 건폐 그러면 건물이 폐, 덮을 폐, 덮은 면적을 말해요. 거기 차지하는 비율이 건폐율입니다. 용적률은 쌓았을 때 쓰는 거예요. 적자가 쌓다는 이야기야. 지하는 그래서 안 들어가. 적이 쌓다는 이야기니까. 네, 그런 걸 좀 알아두시는데,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가 이게 1000제곱미터의 토지예요. 근데 이게 우리 건축허가 내거나 이렇게 하게 보면 용도에 따라 건폐율이 적이 났다니까? 건폐율이 70%다. 그럼 700제곱미터를 건축 바닥면적으로 써야지. 다 덮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 토지인데. 아니 그러면 건폐율 어떻게 돼요? 1000분의 대지면적에 700 그러니까 0.7 70% 맞죠? 이게 이제 건폐율입니다. 건폐율. 아니 내 토지인데 내가 마음대로 건물 짓겠는데 왜 그걸 막냐고. 진짜 이거 문제 아니야? 사회주산 침해 아닙니까? 막 그러고. 그렇게 하든가. 지으라고 그렇게. 주택 지었다? 꽉 채워서? 아침에 출근하고 방문 열고 나오면 로드킬 됩니다. 로드킬. 바로 그냥 4차선 도로야. 에? 로드킬이라고 아세요? 응? 저는 이제 가끔 운전을 하고 하면 그런 게 보이면 안 보고 가요. 그냥 마음이 너무 약한가 봐. 그걸 못 보겠어. 그런 거 막 있잖아. 에? 아니. 하여튼 그리고 불 나면 어떻게 불? 이거 공간이 띄어져야 돼. 그래서 이거 띄워놓게 해놨단 말이야. 법상으로 다 이유가 있어. 에? 그래서 그렇게 비어둔 토지를 뭐라 부른다? 공지라 그래. 공지. 그러니까 무조건 비어둔 토지 공지, 공터. 우리가 공터라고 많이 부르죠. 비어있는 터인데 공지라 했을 때는 법률상 강제에 따라 비워둔 겁니다. 그럼 이것들은 뭐냐? 자유의사에 따라. 자유의사. 자기가 비워두고 싶어서 비워둔 거예요. 근데 차이가 있어. 문제는 아까 한자로는 도저히 이게 헷갈려서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저거 보면 뒤에 두 글자에다 내붙여놨죠? 종이 종류를 해놨어. 종이 종류. 한지 있고요. 휘지 있고 한지 있고 그러죠? 여러분 생각에 일단 제일 안 좋은 종이가 어떤 거예요? 휘지. 요즘 각광을 받지만 휘지는 휘지야. 안 그래요? 휘지는 휘지야. 그 다음에 봐봐요. 둘 다 한지 맞죠? 근데 한지인데 이건 구멍 뚫리는 한지야. 한지가 구멍이 뚫렸다니까? 그거 어디다 쓸 거예요? 화장실 쓴다고? 민망한 일이 생긴다니까? 어떤 나쁜 뜻 이렇게 하세요. 그냥. 알았습니까? 그럼 이제 휴한지가 좋은 뜻이에요. 쉬고 있는 좋은 종이 이렇게 하세요. 휴경지입니다. 지력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시기하는 농지 같은 것을 휴한지라 그래요. 그럼 유휴지는 제목 그대로야. 놀고 자빠진 토지입니다.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는 토지를 총칭합니다. 그럼 공한지란 말을 따로 더 쓴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봐봐요. 도시 내의 택지인데 집가 상승 등을 목적으로 장기간 방치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도시 내의 택지 같으면 주변에 건물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뒤에 주변에 건물이 들어섰어요. 그럼 여기요 구멍이 뻥 뚫린 척 보인다니까? 그래서 여기서 공한지 그럽니다. 공한지. 아셨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죠. 공짜리 동그라미를 쳐놓으면 딱 좋겠네. 글자에 동그라미 기능은 없어. 그림으로 넣어야 돼. 그래서 그건 동그라미 못 쳤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치라고.
궁자에다가. 그래도 저렇게 정성껏 대답하려는 저 마음이 이쁘지 않습니까? 제가 모를 것 같아요? 이분도 그랬고 저분도 그랬고 둘이 길이가 머리 길이가 비슷하시네. 알겠습니까? 네, 이제 하기는 이제 자 이제 맹지 들어갑니다. 맹지. 그 맹자 한번 봐봅니다. 맹자 어떻게 됐어요? 눈목자 위에다가 망할 망자. 눈이 망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안 보인다. 눈이 망했다. 왜 이런 말을 썼을까? 도로가 이렇게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토지를 찾는데요. 이거래 이게 자기 토지가. 근데 봐요. 요 주변의 토지들이 건물을 지어버리면 어때요? 여기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나 이번에 토지 샀다며? 오늘 샀지. 어디 있는데? 뭐 어디 있어? 어디? 드론을 띄워야지. 그래서 만약에 주변이 다 건물 지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긴 하겠지만 이용하려면 헬기 타고 내려와야 돼? 남의 건물 벽 타고 내려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법률상 법 규정에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는 게 있긴 있어요. 이 토지를 아예 막아버릴 수는 없으니까. 근데 하더라도 그 토지를 마음껏 이용할 수는 없어요. 주변 토지를. 가장 손실이 적은 영역을 쓰도록 돼 있다고. 그럼 이 토지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려면 통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어떤 경제 가치를 가지려면. 그럼 통로를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요. 자신의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권리, 이걸 지역권이라 그래. 지역권은 계속 땅을 이렇게 덮고 막 점유하고 그러죠. 통로라니까 통로. 뭘 점유해. 그죠? 그래서 여기는 역할을 요한돼서 요역지. 여기서 이어주고 승낙한다 해서 승역지 그럽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토지보다 되게 가치가 낮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맹지 감가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토지를 이용하는데 상당히 제약이 많아요.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나요? 선화지, 그 선자가 고압전선입니다. 고압전선. 고압선 아래에 있는 토지를 선화지라고 그래요. 그럼 선화지는 정상적인 토지보다 가치가 낮겠죠? 이거 봅니다. 아까 제가 필지는 면적 단위가 아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면적이 아주 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40번지 토지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말이죠. 고압선이 이렇게 지나가. 그래서 40번 요 필지를 전체 감가하는 거죠. 아닐 것 같은 느낌 들죠. 네, 봐봐요. 비록 한 개의 물건일지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 요것만을 감가를 해야지 다 감가해서는 안 되지.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요건 제가 모 교수 책에서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봐봐요. 뭐라 돼 있나? 다만 한 필지 일부를 고압전선이 지나간다면 이로 인해 직접적인 사역이 제약이 따른 부분만이 선화지 감가 대상이며 필지 전체가 선화지 감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필지 면적이 클 수도 있잖아요. 그 적어놔. 면적이 클 수도 있으므로 해놔. 헷갈리니까. 오케이? 또는 면적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해도 좋고. 그 다음 성숙지, 미성숙지. 제목 그대로입니다. 우리 성년, 미성년하고 다를 바가 없어. 에? 우리 몇 살이 성년 기준이요, 우리? 만 19세 되면 성년이에요? 네. 이거 민법이 바뀐 지 한 4년, 5년 됐어요. 몇 년 됐지? 한 6년 됐나? 그 이전에 20세였어요. 그리고 선거 연령도 낮아졌죠, 18세.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우리 성년이 되면 부모 허락이 없었는데 결혼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거 비슷한 겁니다. 성숙지는 뭐 원하는 용도로 바로 이용 가능한 토지고 미성숙지는 성숙지가 되려면 시간이나 비용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노력이나 이런 걸 미성숙지라 그래요. 그다음 토지 용어 또 뭐 있습니까? 소지 원지인가요? 그 소자가 소재, 생산 요소할 때 소예요. 소. 여러분 어떤 택지를 개발하려면 생산 요소인 토지가 원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자연 그대로의 토지라 해서 원래 토지라 해서 원지라고 부르기도 해요. 두 표현 다 씁니다. 소지 또는 원지 이런 표현. 주택 분류 좀 볼까요? 자, 여러분 이것은 공법상 분류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부동산학의 개념하고 같이 묶어서 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독주택, 공동주택 크게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 아래는 이제 정말 1세대가 사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 그 다음에 여기는 아파트. 그 다음에 연립, 다세대, 기숙사. 거의 공간이 사는 곳이고 50% 이상이 뭐 취사실을 공동으로 이용한다. 그럼 기숙사.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 문제는 단다다야. 단다다. 자, 우리가 생각하기는 단다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일단은 봐요. 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이 물어봤을 때 단독주택은 단이라고 시작해야 되니까 다는 다 공동주택 생각하면 안 돼. 단다다는 무조건 일단 단독주택이야. 알았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한 놈이 도망간 놈이 있어. 어디로? 1위. 다세대가 공동주택입니다. 아니 저놈 자식들이 학교 가라 했더니 다 셋대. 그리고 같은 청소년들이 모여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대. 재미없대. 기어, 니은, 디귿. 이 잠깐 봐요. 제가 뭐 요령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되게 이제 선생님들이 이런 말을 해주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는데, 지금 여기 1, 2, 3, 4, 5, 6, 7, 8, 9, 0. 자, 이렇게 해서 숫자를 암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 학교는 대충 그걸 안 씁니다. 학교는 그냥 단어 가지고 해버리는데, 예를 숫자를 많이 암기해야 된다. 그럼 머리가 아파.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암기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70을 외우고 싶어. 70%란지. 그러면 시옷하고 치읓이죠? 그럼 시옷하고 치읓 뭐가 떠올라요? 상추를 하든가. 또, 시옷, 치읓 뭐 없어? 예? 상처. 아, 상처. 어유 상처가 컸구나. 상처 또. 수치? 그렇지. 와, 수치야, 수치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잡아요. 이렇게 하면 그 숫자를 외우는데 도움이 돼. 처음에는 좀 적응이 안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이거하고 관련된 그 숫자를 외우고 싶다 그러면 저런 암기법 써도 괜찮다 이 말이야. 입구에다 저 모자 놔둘 테니까 10,000원짜리 한 장씩 내놓고 나가. 숫자를 암기하는 방법이에요. 네, 그렇게 이제 하는 방법이 있어. 너무 많은 숫자 힘들면 그걸 묶어갖고 저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오늘 할 것은 이거예요. 3. 디귿. 단다다. 디귿. 디귿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케이? 이렇게 출발하겠습니다. 단독은 뭐 할 게 없고요. 여기 봐요. 여러분, 우리 한 평이 3.3058이에요. 3.3058이 제곱미터가 한 평이 한 평. 그러면 10평이면 어떻게 돼요? 33058이죠? 100평이면 33058이죠? 33558이죠? 근데 여기가 100평보다 조금 작은 330제곱미터가 주택 바닥면적 이하 여기 되고요. 상계층 이하 3으로 출발해. 상계층 이하 이렇게 다중주택 그러면 333 이렇게 나갑니다. 그 다음에 다가구 할 때 이 가짜가 더할 가짜로 생각하세요. 1 플러스 1 묶고 더블로 가! 그거야. 거기 보면 거기 햄버거 2개 붙었어. 그림 봐봐요. 왼쪽에 햄버거 하나, 다가구 주택 햄버거 2개 붙었죠? 면적이 더블 돼. 묶고 더블로 가. 16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상계층이야. 저 그림을 다 이유가 있어 그러는 거예요. 네, 됐고요. 공간 기숙사는. 여러분, 이놈의 자식들이 가출해가지고 공동생활하다가 몇 달 뒤에 나타났어. 그럼 성장기 애들이라 키가 쑥쑥 자라갖고 옵니다. 몸은 그대로고. 그러니까 키만 커져서 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4계층이야. 네? 4계층이야. 다세대 주택.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도망간 거예요. 자, 연립이랑 그림 봐봐요. 층수가 이제 4층이고요, 일단. 층수가 늘었죠? 야, 4층 여기 봐요. 옆에 기둥 세운 거 보이세요? 그게 연립이야. 연이어 세웠다는 거니까. 그럼 이제는 어때요? 660제곱미터 초과로 바뀌어. 초과. 오케이? 그리고 4계층 이하로 똑같고. 아파트는 5계층 이상. 5계층 이상. 여기 봐요. 요거 읽어봐요. 요거 읽어보라니까. 여기는 감탄사죠. 오, 이렇게.
영어도 적어놨어 제가.